어떻게 보면 최초의 대국민 오디션 응원투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주제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 노래의 가수는 김연자 씨였던 것입니다.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는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제24회 하계올림픽, 바로 88 서울올림픽의 감동과 기억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바로 저 네 분의 그룹, 코리아나라는 분들이 88올림픽의 공식 주제가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지구촌 축제, 올림픽의 대표 주제가로서 손색이 없는 제목과 가수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라는 그 제목, 그리고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의 이름은 올림픽의 주제가 가수로 꼭 맞는 조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세대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원조 올림픽 주제가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제가는 왜 바뀌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조 올림픽 주제가,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88올림픽 참가 아침의 나라에서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노래가 원래 낙점되어 있던 88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셨던 가수분은 바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디바 김연자 씨죠. 김연자 씨께서 불렀던 아침의 나라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88올림픽 공식 주제가가 되었고, 또 무슨 이유로 공식 주제가에서 변경되었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8올림픽 주제가 아침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요? 아침의 나라에서는 88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주제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인 공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마땅한 주제가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 시인과 작사가들, 그리고 10여 명의 작곡가분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전문가에게, 프로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설적인 작사가, 작곡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가사가 채택이 되게 되고, 이 가사의 작사가로 지금은 작곡하신 작사가 박건호 씨의 아침의 나라에서가 채택이 됩니다. 이때가 85년 11월인데요. 이 작사를 다시 10여 명의 작곡가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3명의 작곡가분, 그 이름도 찬란한 기로균, 김희갑, 이범희, 이렇게 3분의 작곡가의 곡이 1차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 매주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쇼 프로그램이었던 MBC의 토요일 즐거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고 대국민 투표로 뽑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박건호 씨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은요, 그동안 이분이 작사하셨던 곡들만 설명을 드려도 어느 정도 레전드인지 아실 거예요. 조용필 씨의 눈물의 파티, 단발머리, 마도요, 모나리자, 그리고 패티김 씨의 빛과 그림자, 이선희 씨 괜찮아, 정수라 씨의 환희, 대한민국, 아버지의 의자, 도시의 거리, 민혜경 씨의 그대 모습은 장미,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어 어젯밤 이야기. 예, 제목만 들어도 정말 와 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이수미 씨의 내 곁에 있어주, 박인희 씨의 끝이 없는 길 모닥불, 이정희 씨 바야야, 김종찬 씨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임수정 씨 연인들의 이야기,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유열의 이별이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최진희 씨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트로트 곡으로도 무정 브루스, 찰랑찰랑, 잃어버린 30년,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을 작사하셨던 분입니다. 이 박건호 씨의 작사에 곡을 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느냐? 첫 번째로 김희갑 씨.
역시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히트곡들을 직접 작곡하신 분이죠.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든지 그 겨울의 찻집, 바람이 전하는 말, 큐, 이게 다 김희갑 씨의 작품이고요. 이선희 씨의 알고 싶어요,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최진희 씨의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김국환 씨 타타타, 이런 곡들이 있고요. 이범희 씨는 어떤 곡을 작곡하셨냐?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임병수 씨의 약속, 민혜경 씨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전영록 씨의 종이약,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 조용필 씨의 눈물의 파티, 혜은이 씨의 독백, 이런 또 명곡들을 작곡하셨습니다. 최종 작곡자로 낙점을 받으신 기록윤 씨. 기록윤 씨 역시 전설의 작곡가 분입니다. 62년도에 현인 씨의 내 사랑아를 시작으로 66년에 패티김 씨의 서울의 창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혜은이 씨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광, 제3한강교, 새벽비, 장혜리 씨의 오늘 밤에 만나요, 또 새샘트리오 낯성에 가면, 잔일이 씨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명곡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와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 내노라 하는 시인, 작사가 분들에게 공모해서 만들어진 가사 아침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최고의 작곡가 분들 10여 분이 경합을 해서 제작한 곡 중에서 선정된 최종 3곡, 이 3곡을 다시 경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대국민 오디션 응원투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주제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 노래의 가수는 김연자 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86년도 아시안게임 때에도 88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고 불려지고 86년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또 이 노래의 가수 김연자 씨는 당시 일본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아침의 나라에서 곡을 일본어로 개사해서 음반을 내고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박건호 씨가 작사, 기록윤 씨가 작곡하고 김연자 씨가 불러서 대국민 응원투표로 선정된 아침의 나라에서, 이 아침의 나라에서는 어째서 폴리그램이라는 음반 제작사에서 기획한, 프로듀서한 손에 손잡고 핸드인 핸드라는 노래로 바뀌게 되고 그 가수는 코리아나로 선정되었을까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과 또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네. 당시 올림픽 주제가에 욕심을 가지고 있던 음반사 폴리도어가 올림픽 주제가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유통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가사와 저작권을 헌납하며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일 때부터는 장당 3%의 인세를 조직위원회에 지불하겠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9월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1988년 6월 21일 서울올림픽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이미 87년 9월에 폴리도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에 88년 6월 21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곡은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데 제작에 관한 계약부터 하고 그 이후에 음반이 제작되어서 결국 공식 주제가가 교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당시에 폴리도어가 제공한 이런 파격적인 계약 조건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수락하고 주제가를 교체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100%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가사 저작권,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곡의 제작을 조직위원회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밝힌 주제가의 변경 이유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유를 내세웠죠. 그래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이 너무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다. 그리고 주제가를 부른 가수 김연자 씨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뭐 쉽게 말하자면 촌스럽고 폼이 안 난다는 이유로 교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목부터 또 멜로디 그리고 가수들까지 월드 클래스의 느낌에 맞는 그런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87년 9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폴리도어는 조르지오 모로더라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폴리도어 대표의 친구이자 프로듀서였던 조르지오 모로더의 얘기에 따르면 코리아나 역시 그다지 인기 있는 그룹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클럽에서 노래하던 가수였다고 작곡가가 직접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단순히 지나치게 한국적이고 가수의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했다고 단정 짓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요인들의 각각 상호작용과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노래의 노랫말, 바로 작사가 박건호 씨가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채택이 되고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노래는 내 가사를 표절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대구에 계신 모 여성분께서 자신의 작품 2개를 섞어가지고 합성을 해서 이 가사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사들을 표절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가지고 가사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박건호 씨께서도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이때 당시에 상금으로 받은 작사료를 주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박건호 씨께서 이것은 나의 명성에 관계된 일이다. 절대로 굽힐 수 없다.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절로 소송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표절이라는 소송, 또 표절이 아닌데 표절이라고 했다. 그래서 무고죄의 소송, 이 소송이 불거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표절 소송을 했던 여성분께서 재판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저 흐지부지 돼버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자기의 유명세를 떨쳐보려고 유명 작사가의 작사가 내 것을 표절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것으로 유명세를 얻으려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니까 결국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아서 표절 소송이 없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건호 씨께서 무고죄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겁을 먹고 안 나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형사죄이기 때문에 박건호 씨 역시 무고죄 소송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여성은 결국 무고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고죄 재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상에서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신상 털기를 해내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와 후속 얘기들을 유튜버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퍼다 나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야무야 묻혀버렸지만 실상은 그렇다면 왜 박건호 씨가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는지, 만약 박건호 씨가 무고죄 소송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고죄 재판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오히려 그 결과를 알면 표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호 간에 원만한 협의가 대중들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곡가 기록윤 씨 역시 여러 가지 주제가 선정해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록윤 씨는 실향민이십니다. 평양에서 국민학교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본명은 최치정씨이고요. 많은 분들이 예명이고 성이 길, 이름은 오균, 이렇게 길오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의 표기가 틀리죠. 길, 성을 쓰고 띄워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 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분의 예명이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요시야, 준, 기록, 윤, 요시야, 준이라는 이름을 일본 예명을 그대로 한자로 써서 그걸 한국어로 읽으니까 기록, 윤이 되는 겁니다. 예. 우선은 이름부터가 일본 이름이죠. 당시의 정서는 일본 하면 지금보다도 더한 반감이 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일본과 문화 교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던 때였습니다.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98년 4월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해 10월부터 시행이 돼서 2004년까지 6년간 4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도 10년도 더 훌쩍 이전의 얘기라는 것이죠. 자, 이때의 국민 정서라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많던 시절이었고요. 또 기록윤 씨가 이때 저작권협회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약 2억 원의 돈, 1억 9,900만 원, 100만 원 모자라는 2억 원인데요. 86년도의 물가를 생각하시면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액의 횡령 사건 또한 연루가 되어 있었고 또 김연자 씨 역시도 아침의 나라에서를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죠. 이것도 많은 분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일본에 가서 한류를 전달한다 이런 시선으로 보실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굳이 이것을 일본어로까지 불러야 됐냐. 만약 영어로 불렀다면 또 의견이 달랐겠지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어로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연자 씨는 훨씬 이전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7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자 씨에게는 항상 그 외색 가수다,演歌 가수다 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었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88 서울올림픽의 주제가를 일본어로 또 개사를 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표절 시비에 걸린 작사, 그리고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작곡자, 또 외색 가수라는 꼬리표가 있는 가수,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여러 가지로 탐탁지 않은 가운데 폴리도라는 글로벌 음반사의 러브콜이 왔을 때 조직위원회에서는 교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는 88 서울올림픽, 그 올림픽의 주제가 손에 손잡고 이 노래가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로 불리기 이전 사전 선정되었던 아침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교체가 되었고 그 이면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88 올림픽의 주제가가 아침의 나라로 계속 갔더라면 그리고 김연자 씨께서 이 노래를 올림픽 공식 주제가로 부를 수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연자 씨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서울올림픽에 울려 퍼진 주제가는 아침의 나라로 바뀌면서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과거를 돌려서 다시 만들어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무한한 날개를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얘기 하나를 오늘 꺼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안방TV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